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강 디펜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비상계엄 상황이 지금 또 해제가 되긴 했지만 우리 의원님은 상당히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방송마다 지금 계속 좀 주무시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만큼 또 전문가시고 또 많은 얘기를 또 해주셔야 되니까 뭐 그런 걸로 보고 일단 해명이 나왔는데 첫 해명이 이거예요.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고 합법적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뭡니까? 합법적인 틀이라면 대통령은 선전포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전쟁을 일으켜도 그거 합법이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군사에 관한 거, 네.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고 돼 있고 네. 모든 국군에 대한 통수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게 헌법의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받아놨거든요. 예. 이거는 대통령이 군을 통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그 실수를 하거나 또는 비합법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네.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동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어떤 제가 보기에 알코올성 치매 증상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극도로 흥분하거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의 국군 통수라는 것이 합법적 틀이라고 그런다면은 네. 이거는 국무위원들의 양심이 대통령의 지금 직무를 제한해야 되는 또 다른 헌법적이고 합법적인 행동으로 저지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란을 도모하고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세력들이 지금 아직도 지휘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그게 지금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내란죄 수괴들이나 관련자들이 뻗어시 있어요. 옛날 같으면 헌병대나 뭐 지금 헌병 군사경찰이지만 군사경찰이죠.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니 지금 국방부의 김선호 장관 대행이 네. 아무 일도 안 하고 국방부 있는데 차관이요 지금.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전사 사령관과 여단장, 네. 그다음에 수방사령관과 그 특임부대, 특임대장. 이런 부대들은 빨리 장악을 해야 되고 차관이. 네. 무엇보다도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형 방첩부대장, 방첩사령관, 방첩부대장, 방첩사령관 예. 을 신속히 보직해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방첩사가 얼마나 위험한 조직이냐면은 네. 완전히 박근혜 정부 때 계엄 문건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아하. 거기에다가 이번에 김용현 장관이 계엄군을 지휘하는데 네. 합참이나 국방부 조언을 받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아하. 여기는 몰라요. 예. 그러면 별도 지휘소가 있었단 얘기야. 비밀 지휘소가. 이 국회 용산 또 이런 어떤 계엄의 전반적인 상황을 관장했던 다른 비밀 조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예. 그게 바로 방첩사로 보여집니다. 방첩사에서 이런 어떤 네. 상황실, 지휘실 역할을 했다. 그렇죠. 예. 거기가 이제 숨겨진 지휘소 역할이다. 네. 그런데 그게 지금도 살아있다. 아직까지 있다. 거기에 가담한 자들, 네. 몽땅 다 지금 거기에 그 보직 받고 그대로 일하고 있잖아요.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뭐 극단적인 예지만 김민석 의원 최고위원 얘기는 하지만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가 한 번 썼던 실패한 방식이 아니라 더 기상천외. 그러니까요. 다른 제3의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군 방첩사령관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 같지만 네. 이게 통수기구라고 돼 있어서 용산하고 직거래를 하거든요. 대통령 독대, 뭐 예전에 독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기무사령관이. 예. 네. 그래서 조현청 당시 네. 박근혜 때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실 청와대를 갔다 오고 나서 계엄 문건을 작성하는 걸 네.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에 없는 별도의 정권 호위 사령부. 아하. 이게 북한으로 얘기하면 호위 사령부 같은 예. 별도 조직인데 여기가 지금 장악이 안 돼 있거든요. 여전히 대통령 명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충안파의 핵심입니다. 또 충안파입니다. 또 예. 충안파. 충안파의 핵심인데다가 국회 나와서 그 고압적이고 예. 아주 국회의원들한테 도도한테도는 니들 계엄 나면 나한테 다 죽어. 저는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제가 실제로 그 제 채널에서 방송할 때도 저거 계엄 연습하는 거다 저거. 아하. 저 김용영과 여인영은. 예. 저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다. 원래 저런 사람들이 아니다. 스타일 아닌데. 굉장히 젠틀하고 스마트한데 변했다. 네. 저거는 저 계엄 사전 연습을 지금 국회에서 하면서 무언의 경고하는 거다. 근데 정확히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난다고. 예. 그게 올해 8월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자들은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제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 지금 증거 인멸을 하고 다른 어떤 회생의 길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그렇기 안전의 때문에 길을. 뭔가 조치가 좀 돼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상황이 그런데 지금.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금 방치하고 있다? 그대로 놔두고 있다. 와, 이해가 이거는 그 잘못했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좀 답답한 상황인데. 시한폭탄이야, 시한폭탄. 자, 지금 그날 상황으로 다시 좀 돌아가면 비상계엄 당일날 의혹들은 점점 커져갑니다. 또 전문가시니까 좀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들 중에 나오는 게 치밀했다, 치밀하지 않았다, 꼼꼼했다, 안 했다, 뭐 어설펐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군의 움직임도 좀 그렇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엄 당시. 아니 물론 뭐 치밀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은 뭐 열거하자면 끝이 없는데 네. 우선 김용영 국방장관의 관점에서 네. 우리가 내재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김용현 장관 스타일은요. 네. 보수 진보 이런 거 아닙니다. 뭐죠? 이 사람의 평소에 그 근무 스타일을 보면은 상관을 신처럼 떠받듭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의 뭐 맹종하는 스타일인데다가 예. 옛날 차지철 같은 충성심에다가 진짜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권력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아하. 권력이면 다 된다. 예. 권력이 정의다. 힘이 곧 정의다. 이런 어떤 사고에 충실하다 보니까 권력에 대한 일종의 환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하는데 실패할 수가 없다. 네. 예. 이런 어떤 과잉 확신이 있었다. 본인한테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대통령이 또 알코올성 치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이는 상태란 말이야 지금. 예. 그런데 그것도 신처럼 떠받들어. 아하. 그러다 보니까 맞춰주는데 예. 이 사람이 권력에 대해 갖고 있는 환상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주시고 우리나라엔 대통령 이상의 법이 없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실패할 수가 없는 계엄이라고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네, 그런데 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까 이제 믿을 만한 자기 충안고 후배나 아니면 이번에 특전사 사령관 곽중근이죠. 네. 요런 자들 이제 경호처장 할 때부터 공관으로 불러들였었거든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건 예, 뭐냐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라는데 왜 자꾸 부르냐 거기 몰래. 그랬는데 가장 그 눈여겨본 게 바로 그 지점인데 그 방첩사하고 수방사는 내가 100번을 양보해서 네. 경호처의 1차 협력기관이라고 내가 이해는 하겠다 이거야. 네. 그래서 업무 협의를 한다. 이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특전사가 왜 갑니까, 거기를? 관이 껴있는 이게 심각한 부분이다. 아. 제일 심각한 부분이 그거다. 여기는 직접적 협력기관이 아니라 어떤 국가가 그 대전복 작전이라 그래서 어떤 그 위기가 발생하면은 명령을 받고 출동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지 뭘 기획한다거나 네.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특전사가 왜 경호처장을 만나러 왔느냐. 그러니까요. 요 예. 대목이 제일 심각하다. 특전사랑 끼어 있다는 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호처장으로서 했던 거는 이런 식의 자기 군내 장악력을 확장하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경찰의 편제 개편을 해서 내가 이것도 수도 없이 한 얘기예요. 네, 편제 그 개편이요. 계엄 얘기할 때마다 꼭 했던 얘기인데 예. 경찰을 잘 봐라. 올해 4월에 서울경찰청장 주관으로 경찰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 예. 그래서 지방청의 별도 부대들을 창설해 가지고 유사시에 그 지방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로 출동해 서울경찰청장에 자동 배속되도록 시스템을 고쳤다. 이게 이제 경찰 직무 응원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예. 한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경찰청장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예. 서울청장 주관으로. 이야, 지방청장 주관으로. 예. 아니, 지방청장은 지휘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예. 서울청장이 직접 부대를 지정해서 불러들이는 건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 계엄 사태 때 그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 거예요. 아하. 서울청장이 이제 국회 봉쇄가 시작되는데 예. 이 전국의 경찰을 동원하려면 가포 비상령이 선포돼야 됩니다. 네. 가포 비상령은 전국 경찰의 전원 출동대기예요. 이걸 해놓고 5천 명 정도를 지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외곽은 완전 봉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포 비상령을 발령하고 자기는 원래 김용현이 시키는 대로 그 비상계획을 실행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그 경찰청장이 제동을 건 겁니다. 아. 그러니까 황당하죠. 나를 패싱하고 서울청장이 뭘 어쨌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저지시켜서 가포 비상령을 무력화해서 아하. 의로 비상령으로 됐는데 을호. 예. 의로는 50% 되게예요. 그러니까 수위가 낮아.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비상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경찰청장은 네. 현위치 대기를 시키니까 그 지원 병력이 안 온 거야. 5천 명이. 그러니까 네. 막상 국회 앞에 가니까 듬성듬성 서 있고. 많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담 넘어 다 들어가고. 이게 뚫려버린 건데 네. 이건 경찰청장하고 그 서울경찰청장하고의 지휘 혼선입니다. 이게 계엄 초기 사태였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김용현 계획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는데 어떤 놈이 맞겠어? 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복명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그 서울청장으로 하여금 국회 봉쇄를 했던 원래 자기 계획을 실행한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의 계획 그랬다는 거죠. 이게 바로 권력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같은 사람은 어디 북한 같은 김정은 체제에서 근무하기에 딱 좋은 멘탈이에요. 권력자 한 명이면 다 되니까 거기는. 민주 시민은 아니네요. 뭐 생각하는 거 보면.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씨급 멘탈은 이런 민주주의적 규범을 무시하면서 권력에 대한 환타지. 네. 이것이 이제 절대 시대니까. 그러면은 경찰청장이 여기 간섭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변수가 생겼다는 거네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의원님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 봤는데 공군에서 막아가지고 헬기가 늦게 왔고. 그게 예. 내가 착오가 있었는데 공군 작전사령부도 유관기관인데 네. 이번에 허가를 안 내준 건 수방사였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수방사. 그걸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방사예요. 예. 그 수방사가 용산 일대 P73 네. 비행금지 구역을 관할하는 그렇죠. 거는 그거는 수방사고. 어쨌든 거기도 지금 좀 늦어졌고. 늦어졌죠. 경찰도 그러니까. 지금 다 모이지 못했고 경찰청장이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예. 뭐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어떤 조건들 때문에 이게 늦어진 거예요. 안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김용현식 관점엔 독특한 건데. 네. 야, 계엄 사태나고 가는데 어떤 놈이 누가 막아? 어떤 새끼가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막은 거예요. 예. 이게 지휘혼선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권력이면 다 된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놓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보면 의원님 주장도 그렇고 우리 김민석 최고라든지 김병주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그 충안파들이 모일 때부터 계엄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계엄 문건에 따라서 다 움직였던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다가 왜 하필 12월 3일 날 딱 실행을 한 겁니까?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걸 제가 내부 인사한테 좀 집요하게 물어가지고 예. 몇 가지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계엄 사태의 1등 공신은 명태균과 아하. 한동훈이에요. 한동훈도 포함이 됩니까? 뭐 한동훈이 왜 그러냐? 대통령한테 첩보가 올라갔대요. 요건 상당히 신뢰할 만한 네. 소스인데 저 친한계 일부가 김건희 특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아하. 요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 외신 보면 아내를 사랑해서 계엄 선포했다 그 말하고 좀 맞아떨어집니까? 예.
그게 대통령한테 시간적인 압박. 예. 이제 곧 제표결이 다가오지 않고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명태균의 황금폰이 곧 까질 것 같다는 제보할 것 같다는 예. 이런 첩보도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한테는 어떤 신경줄을 건드려 놨다고. 이게 대통령의 신경줄을 건드려 가지고 어떤 흥분 상태 내지는 경로 상태로 일단은 이게 치닫게 만든 도화선이 됐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또 하나의 숨겨진 것도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강혜경 씨가 압수수색 당할 때. 예. 그 명태균 데스크탑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씨가. 검찰에서 포렌식이 다 됐답니다. 그럼 내용 나올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여기서 창원지검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걸 우리가 감당을 못 하겠다. 이야. 그러니까 이 데스크탑이나 명태균의 황금폰이 왜 심각한지는 우리는 몰라. 네. 대통령 당사자는 알지. 알죠. 자기가 당사자니까. 예, 본인이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이게 경로와 흥분 상태, 조급증으로 간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딱 맞아떨어지는 게 그 낮에 행사할 때만 해도 뭐 1일 DJ 하면서 뭐 신나 있었거든요. 대통령 믿습니까? 뭐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저녁부터 급변을 해버렸는 게 어쩌면 우리 의원님 그 어떤 정보라든지 취재에 따르면 겸을 하려는 준비는 쭉 있었다고 하지만 실행 자체는 그런 어떤 급변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실행을 했을 것이다. 네. 대통령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보시기 맞다는 거네요. 예, 이러면서 용산에서도 이걸 부추긴 참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보고 올리면서 대통령 신기를 자극해버린 거예요. 이게 다 보고로 올라갔던 거라고.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은 상당히 편집증적인 네. 이런 어떤 그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 아닌가. 국무회의에서 뭐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굉장히 격앙이 돼서 정상적인 총리나 장관이면 다 막지요. 그거 주식 시장에는 다 박살나 버리는데 박살났고 지금 네.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랬는데 20분 만에 국무회의 끝나고 전격적으로 담화를 그냥 발표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이것도 이제 그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거 알코올성 치매, 약간의 어떤 그런 흥분 상태를 보이는데 그런 어떤 초기 증상은 막 벌컥벌컥 화를 잘 내고 네. 그다음에 남의 얘기를 몇 마디 이상 못 들어요. 듣지를 못한다는 거네요. 듣지를 못해요. 예, 그런 어떤 그 상태에서 병적 상태 아닙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일종의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이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도 못하는 겁쟁이야? 내가 이렇게 결단력이 없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막 질책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얘기는 들을 시간도 없고 네.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진다. 예.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지금 그 계엄이 해제된 지금 상황에서도 네. 내가 이번에 국회에 제대로 경고 한 번은 주었지. 이런 식의 어떤 자기 만족도 있지만 다른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도 줬다? 있지만은 이 내란에 충성하고 가담한 중요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다는 그 내란 얘기를 오기가 되는 지금 거예요. 계속 하는데 침범하고 뭐 유리창 깨고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어제 JTBC나 MBC 보도 부분입니다. 실탄 지급됐다. 그리고 군인들 특임대라든지 군인들이 현장 투입될 때는 뭐 북한군 얘기가 투입이 됐는데 그 현장에서는 국회의원들 잡아가야 된다. 이런 지시를 현장에서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보면 이거 정상 계엄이 아니고 국회 무력화시키는 내란이잖아요. 계엄의 틀을 그게 쓴. 김용현 장관 지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계엄사령관이 이제 모든 걸 통제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장관이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예요. 어제 이제 박한수 그 육군참모총이 나왔는데 저는 또 한 가지 포고령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옛날 포고령 처단한다 뭐 등등 나왔는데 포고령이면 저도 법무관을 했지만 법무관들이 뭐 또 합참에 법무과 계엄과 다 있거든요. 네. 이 포고령은 누가 작성을 한 그 겁니까?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계엄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1970년대 작성된 것 같아요. 예. 80년대. 그렇죠. 그 특히 처단한다. 뭐 처단한다는 이런 표현을 누가 보는데, 씁니까? 그러니까 일단 계엄사가 구성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법무팀이 우선 신속하게 제일 중요한 게 법무팀입니다. 다 구성이 됐을 법적인 걸로 겁니다. 가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제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네. 말하자면 민간인 변호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예전에 법무관 했던 분이긴 합니다.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이 이제 사람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요. 그런 인품이시고 그분은 제가 알고. 그런데도 법률 검토는 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누굴까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일단 김동혁 검찰단장을 좀 의심해봐야 돼요. 사관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현 정부하고도 좀 관련성이 크게 있지요. 이 사람이 네. 국회 와가지고 심하게 당했잖아. 맞습니다. 예. 예,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그 휴대폰까지 없애면서 네. 박정훈 대령 때 온갖 폐악질을 다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그 관련된 기록 회수 그 했던 거 최상병. 그렇죠. 박정훈 또 구속시키려고 그랬고. 그 책임자입니다, 사실은. 예. 앞으로 이 최상병 사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본인의 문제도 아주 커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법률 검토를 다 김영현 장관이 해서 계엄사령관한테 네. 넘긴 거라 그러는데 그 말에 주목을 하는데 네. 그게 어떤 조직 누굴까? 저도 저는 제가 계엄과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오래됐긴 했지만 너무 엉성하다. 옛날 걸 갖고 왔나? 저는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김동혁을 의심해요. 저도 사실 좀 끝장 라인이 예. 장관한테 붙어 있었을 거다. 그러면 정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란, 반란, 이거는 군사 반란입니다, 사실은. 예. 군사 반란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을 작당 모의했고 소수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맹종하고 네. 권력에 대한 어떤 엄청난 환상을 갖고 있는 국방장관과 최근에 그 국방장관하고 원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의 수발을 들어온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충견 노릇을 한 네. 이런 팀들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검찰단이 가장 이 사건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네. 의혹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비밀 지휘소가 있었다. 네. 합참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죠. 합참은 아무 역할을 방첩사, 못한다. 죄송합니다. 방첩사. 예. 자, 그리고 계엄 선포 당일날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 청사 내 지휘통제실에 합참의장, 뭐 국방부 차관 등 한 40여 명의 그 국방부 간부들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요거는 뭐 사실이 확인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네. 극소수의 그 군 일파를 동원해서 쿠데타는 하지만 네. 합법적인 틀을 갖춰야 되다 틀을 보니까. 갖추는 것이다. 예, 계엄사령관을 또 임명하고 조직을 편성하고 예. 상황실을 구성하고 예.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주요 지휘관들한테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은 엄청난 혼란이 예상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준비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계엄 사태라는 걸 공지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주문을 한 것인데, 근데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예. 이게 마치 김재규가 박정희 씨하고 예. 자기가 육군본부로 들어가 장악하려고 그랬었잖아. 원래는 원래 이제 그때는 당시 이제 보안사 중앙정보부. 중정에 가냐, 예. 6번에 가냐, 그 갈림길에서 6번에 간 거잖아요, 김재규가. 6번에 가서 장악하려고 예, 했던 거죠. 본인이 예. 원했던 게.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잡혔죠, 오히려. 거기서 이제 비서실장이 뭐 또 등이 김재규가 범인이다 뭐 등등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상황을 보면은 일단 그때 육군 벙커에 와 있던 김재규 같아. 막 벙커에 와 있는.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예. 뭔가 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장악을 하려고 했던.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사람을 모아놓고 어떠한 지시도 안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제되니까 다 돌아가라고 또 했다고 하거든요. 네. 딱 말씀대로 장악만 해놓고 있었다. 그렇죠. 이제 예. 군 주요 지휘관들을 딱 장악해 놓고 네. 계속 이제 계엄군의 활동을 확대시키려고 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합법을 가장하려고 또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중에 해제된 이후에
요 합참 지하에 있는 그 벙커 지 통제실에 대통령이 또 갔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지하 벙커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다이렉트 연결된다고 하긴 했는데 거기서 합참 지통실까지는 한 200m 되는데 네. 지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합참 지휘 통제실로 갔다. 거기서 김용현 장관하고 밀담을 나눴다. 네.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일종의 어떤 김용현하고 이 계엄 사태 운영 방향을 토의한 걸로 보여지고 사실상 뭐 성관이도 갔다 양구군청까지는 뭐 그건 예하부대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방첩사를 통해서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회 상황을 무엇보다도 모니터링한 걸 갖고 토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예상이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러면 핵심이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용현이라는 사람의 그 네. 권력에 대한 맹종이 결국은 그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막을 뻔한 몇 번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고 대통령의 입안에 혀처럼 구는 전형적인 간신배 그걸 역할에 오히려 북돋은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참 드려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호처장 하던 김용현부터 장관이 올 때까지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인사라고 먼 짓을 저지를 위험한 인물이다.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방송에서 의원님은. 수십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수십 의원님은 번을 제가 들은 얘기했는데 얘기도 엄청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김용현한테 고발도 당했어요. 예. 그래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공적인 인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제가 김용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로 입만 열면은 내가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게 이 사람의 그 주요 경력과 그 동안의 어떤 그 군에서의 행태는 물론이려니와 예. 그 집무실 이전 때 저는 가장 아하.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막 밀어붙이고 들어와서 예. 자기가 잘하는 국방부 건물을 그해 3월 한 17일경에 그 대선이 끝나고 한 열흘도 안 된 시점에 국방부 쳐들어와 이번 달 말까지 비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건 통보라 그랬거든. 네. 그렇게 권력에 맹종하는 모습이 너무 위험해 보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 뒤에 각종 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위험한 자야 이자가. 그런데 이제 경호처장 할 때 계속 석연치 않은 일이 일어나거든. 맞습니다. 뭐 시행령을 고쳐서 예.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하겠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말도 차지철입니까? 차지철도 그 정도는 안 했어. 못했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장악 의지와 맹종이 이게 상식선을 넘어섰다고 이 양반은. 네. 그런데 대통령의 또 성정에는 그게 맞는 거야. 이래가지고 둘이 하고 맨날 대통령하고 술 처먹고. 네. 그러면 대통령 고액 후원자한테 수의 계약 주고. 예.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건 법에도 없는 뭐 그냥 관저공사. 네. 뭐 이런 거라든가 보면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된 거잖아요. 이거 법이고 뭐고 없다 이 사람은. 그나마 신원식이 더 나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이 곧 정의다. 예. 이 사람한테는. 예.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사람이란 걸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네. 그래도 그랬던 저마저도 이번 사태는 예상 못했다. 비상계엄까지는 예상 못했다. 뭔가 저 사람 이상하고 위험하다가 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결심한 거지만 그 실행하고 이행한 사람은 김용현이네요. 그렇죠. 김용현이 없이는 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 정도까지는 안 못하겠죠. 네. 예. 자, 이 김용현 좀 전에 뭐 얘기했던 것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갔던 부분 이거는 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뭐 국회는 그렇다 칩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갑니까 군대가? 그거 오늘 아침 신문 보시면 예. 김용현이 스스로 자복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네.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그 쳐들어갔다고. 규명을 왜 군인이 합니까? 본인이 왜 합니까? 대통령이 자주 했단 말입니다. 극우 유튜버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한테 완전히 자기를 이입시킨다니까.
감정과 생각을 네. 그게 이번에 저 선관위 그런 것도 이어지고 그다음에 저 의료 현장을 떠난 의료인들, 전공의들에 대해서 처단한다는 협박이 나가는 이게 정확하게 용산 대통령의 그 용어랑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거기에 주파수가 조율된 거고 그나마 많이 자제해서 이 정도지 실제로는 이것 말고도 머릿속엔 더 많은 그 조치 사항이 고려돼 있을 거예요. 이걸 일종의 국정 정상화 조치라고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건데 국정 정상화 조치. 그러니까 옛날 전두환이 집권에 할 때 국보위를 만들었을 국보위요. 예. 때 대통령 전에 이미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행사한 게 국보위입니다. 네. 거기서 나온 사회 정화. 그렇죠. 예. 그거랑 똑같은 맥락에 자 좋습니다. 이러면 김영현 어제 출국한다는 뭐 얘기가 있어 출금 조치가 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뭔가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겁니까? 돌아다니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저 장관에서 김영현을 면직시킨 것은 네. 일단은 국회에 탄핵안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저기 국회 출석이 예정돼 있으니까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은 지금 대통령은 계속 지금 내란 세력들을 여전히 끼고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거죠, 더 문제 이게. 아닙니까? 대통령 예. 정신이 뭐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내란 세력들은 지금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국민의힘이 이걸 좀 모르나요? 국민의힘은? 아니 내란죄가 아니라는데. 아니긴 왜 아닙니까? 누가 봐도 내란죄인데요.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말이요.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실도 자체 검토를 했어요. 네. 이것도 내부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대통령의 의지가 굳으니까 밑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란죄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어떻게 다툼이 지금 내란죄 맞는 것 같은데 전 누가 보더라도. 예.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올렸다는 겁니다. 네. 이게 대통령의 결심을 촉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전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6개월 시간을 버는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재명 대표 사법기관이에요. 그때까지. 예. 대법원 판결까지. 네. 첫 번째 재판에 대법원 6개월의 시간을 벌고 명태균과 김건희에 대한 건 멈추고 이렇게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계엄을 유지할 만하다 이게. 네.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다툼의 여지로 인한 손실이 더 크냐 예. 아니면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명분하에서 올수도시키고 다 제압해버리는 게 더 이익이냐. 이건 대통령이 판단하고 계산한 거지. 네, 그러네요. 예, 이렇게 해서 계엄 쪽으로 기울게 됐다. 이 얘기지. 이게 이런 시비가 없는 거는 저 사람들도 모르진 않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국회를 무력화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언론, 집회, 정당의 그 활동을 순차적으로 계엄 포고령으로 장악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시간을 벌겠다. 이 점이 이제 그 국정 정상화의 핵심 요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게 요체입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명태균이 옥중에서 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거 우리 보셨죠? 이거 뭐 어떻게 봤죠.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시멘트 뭐 개사고 뭐 이거는 계엄 콘크리트. 사태를 보고 쓴 거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야당도 끌어안으란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노기를 가라앉히시고 이제 다시 화합의 길로 나오시라나. 네. 이게 뭐 또 이런 명태균의 조언이 또 화제가 되는 것도 참 기이합니다. 기이한데. 자, 민주당 이제 표결합니다. 야당에서 토요일 날 내일 아마 오후 저녁쯤에 아마 될 것 같은데 주말 저녁 예상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대통령 탄핵 통과는 네. 돼야만 된다는 도덕적 당위성이 있지만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어렵다는 또 현실론을 네. 일단 동시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김건희 탄핵은 통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김건희 탄핵이 더 통과가 될 것이다. 예. 아하. 친한계 일부가 동요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예. 이게 바로 계엄령 선포의 이유예요. 아. 예. 그런데 계엄이 무산됐는데도 그 동요는 오히려 커졌다. 예. 이렇게 보면은 절반의 성공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직후가 위험해 보여요.
직후에 혹시나 지금 뭐 이런 국회 표결을 대통령 탄핵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거 봐라. 예. 나는 탄핵 안 된다. 임기 끝까지 간다. 이런 어떤 생각을 굳히게 되고 김건희 탄핵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무력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뭐가 있느냐. 네. 이제 이런 걸 찾을 겁니다. 요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들을 탈탈 털어서 네. 뭔가 협박을 할 수단이 없는가. 아하. 캐비넷이랑 캐비넷 다 열어. 뭐부터 해가지고 또 하나의 미친 짓이 나온다 이거예요. 광풍이. 뭐가 또 나올 것이다. 네. 그러려면 국민의힘의 뭐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에서 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이제 친한계가 딜레마에 빠진 게 예. 이게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반면에 이러다 대통령이 더 미치면 어떡하지?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심기 경호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이에서 흔들린다는 거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친한계가 참 한심한 상황에 그게 빠지는 근데 그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는 게 국민을 위했고 국가를 위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그걸 모르면 뭐하러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중진들이 막 호소하는 게 네. 이제 삐끗하면 우리 멸문지화 당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니까? 그 얘기를 정말 자기들 그 안위 때문에 이걸 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 근데 이제는 호소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요? 참. 그래서 멸문지화 20년 30년 동안 풀 한 폭이 안 나오는 우리는 이제 사막이 된다. 이런 공포심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까지 갔고 사실상 국민의힘은 배수진의 네. 형국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대통령은 거의 미쳤지. 네.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패족들이 될 운명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적벽대전에서 깨진 조조의 잔당들의 그 몰골하고 비슷해. 똑같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지푸라기라도 건지자. 이런 식의 호소를 지금 나경원, 권성동 네. 이런 자들이 하고 있다고.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미취광이 벌거벗은 임금님은 그러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추기고 있고 방조하는 그 세력들 저는 역사적 나중에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국민 여론은 탄핵으로 완전히 기울었거든요. 네.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입니다.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국민보다 더 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국가의 다수 국민의 집단 의지보다 우리나라에 더 센 법은 없고 없죠. 주권자가 법입니다. 네. 그 국가의 일반 의지이자 이건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네. 이런 데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 완전히 그냥 사시나무 떨듯 떨다. 떨 필요가 없는 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를 보고?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소명과 뭘 합니까, 책임이 그러면? 아니요. 뭐하라 해요? 기득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있지 그냥. 기득권 때문에 하는 기득권 때문에. 이해가 안 되네요. 완전 이기주의, 기회주의, 기득권주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오늘 그러니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자, 오늘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